안녕하세요. 박병근 작가입니다. 최근 수년간 제가 작업한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국적 모더니즘 중에서도 미니멀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아트를 택하는데, 제가 택하는 것은 제가 사는 곳이 종로다 보니까 고궁을 접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고궁의 성벽이 보면은 그게 성돌이 있는데, 성돌의 그 형태가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종 때부터 이조시대 성종 때부터 그것을 내려온 건데, 그래서 그 모듈을 갖고 한국적인 그 미니멀 중에서도 색깔을 최대한 단순하고 절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보면은 성벽이 플랫한 것도 있지만은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성벽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성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성벽들을 제가 이 사각형이라는 모듈을 갖고 색깔을 단순화해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웨이브가 다 제가 있습니다. 웨이브가 제가 있는 거는 그 성벽에 위에 규화장이 있습니다. 그 규화의 모습을 심으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한국적인 모티브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그 금색의 어떤 느낌이 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은 그 광화문이나 고궁에 가보면은 그 젊은 그 여성들이 한복을 많이 입는데, 그 한복에 보면은 금색의 패턴이 굉장히 금박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을 해서 금박 홀로그램에다가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작품의 추세입니다. 제가 그 그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존의 작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작품들이 그 소재가 천에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아니면은 수채화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하고, 동양화도 역시 그 화선지라는 종이다가 있는데, 저는 그런 재질을 첨단 제품인 홀로그램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파넬화 시켜가지고 그 파넬에다가 아크릴 재료로 해가지고 나이프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홀로그램의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홀로그램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의 미니멀 아트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각형 안에의 반복적인 그 패턴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색면 작업이죠. 색면 추상 작업인데, 그 색을 제일 중요시인데, 색에 가능하면은 팔레트 색깔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2차색 내지 3차색을 갖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색의 그 원색이 거의 없고, 거의 그 중선색과 보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 고급화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참고하는 것이 그 명품에 나오는 컬러,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명품의 컬러를 단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만 하더라도 굉장히 같은 보색인데도 중선색을 반복적으로 썼기 때문에 색깔이 금색과 상당히 어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강화문에서 여성들의 한복 스타일에서 보면은 이 색깔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져오고 명품색에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니멀 아트라는 것이 결국은
단순 반복하며 그다음에 그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니멀 아트가 가장 리얼리티하고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깨끗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단순 반복적이지만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우리의 여성들이 한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의 디테일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색이라고 그러한 작품이라고 감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참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예. 지금 이 시대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 이 참 어렵네. 저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궁, 옛날에 우리가 선조들이 이조 시대 때 작업한 이런 성벽들, 성도를 현대화시키고 현대적인 컬러로 재해석했다 한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한국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입는 한복의 컬러나 한복의 패턴을 여기 도입했다 한 데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료가 보면은 홀로그램을 활용했다든가 또는 금색의 느낌이 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현대적이고 또 어떤 첨단의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런 소재나 그런 내용을 택하게 된 어떤 동기라고 아까 예,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이거 일반적으로 회화를 작업하신 분들이 소재를 변형하거나 자기 방법을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회화를 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크리에이티브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한때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택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제가 작업했던 것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작업한 것이 홀로그램 가지고 회화 작업은 아니지만 제품 디자인 작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품 디자인 할 때 홀로그램을 썼었는데, 그때에 이거를 나중에 회화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기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지금 한번 첨단 기술을 갖고 현대적인 지금의 어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사용을 해서 첫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예. 2016년에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언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인류가 진입해 가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저의 경우도 어떤 신소재 섬유를 활용한 작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역시 그러한 첨단의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생각을 쉬운 말로 하면 기존의 거와 다른 것인데, 표현의 방법도 기존의 거와 달라야 되지만은 소재도 기존의 방법과 달라야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물감도 틀려지고, 또 부착하고 있는 평면도 틀려지고, 전자기능도 틀려지고, 심지어 이게 라이트도 틀려지고,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고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보통 보면은 서양 화가들이 어떤 작품을 그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소재로 무엇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한다는 걸로 측면으로 보면은 무엇을 쓰더라도 최첨단의 것을 갖고 와서 표현을 할 때에 더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보면은 새로운 신소재, 파이브그라스나 여러 가지 첨단 소재로 가지고 작품을 하신다는데 저 매우 공감하고요. 앞으로 모든 작가들이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과학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나라, 다른 작가들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그런 그 산업과 연관지어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전 늘 생각했던 건데 이 문화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가 없이 작가 혼자서 진짜 천재성을 갖고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진짜 그 사람은 한두 명만 받을 수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차피 제 생각에는 후원자가 필요하고 작가는 그다음에 또 기업은 또 그 작가를 통해서 홍보에 또 매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중간 또 새로운 또 뭐 미디어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기업의 소재도 활용하면서 같이 코워크를 해나가는 그러한 작업은 두 분 기업과 작가 모두가 유용한 그 협력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찾고 있고 현재도 지금 어느 기업에서 저를 후원해 주려고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그 소위 그 지능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이 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예술이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 많잖아요. 모든 것은 휴대폰으로. 예. 모든 것은 스마트 기기로. 예.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작품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일정한 사람들한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품의 감상의 범위가 이미 TV도 화면에 그 화상의 그 디테일이 기존의 텔레비 100배, 1000배까지 나오는 그런 게 뭐 개발된다고 하고 그런 걸 뉴스에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보는 거나 TV에서 본 거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미디어가 영상이나 스마트 기기 쪽으로 빨리 들어가서 함께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빨리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멀티미디어 중에서도 우리가 페인팅 하지만은 영상화 작업 빨리 하고 영상화 작업에서 그것을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글로벌한 그 운동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은 그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 제가 그거 뭐 특별하게 뭐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뭐 SK텔레콤이나 KT나 그 스마트 회사잖아요. 그 회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작품을 활동하는데 보면은 어떤 모델을 두고 이게 뭐 인물화 그리는 사람들 많은데 모델을 두고 인물화가 모델의 포즈만 갖고 인물화 작업하는 건데 휴대폰을 들고 있다든지 휴대폰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장면의 어떤 그거 작품 활동을 계속 현실에 맞게 작품을 활동을 해 나가면은 기업에서 이제 스카우트하는 기회가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작업하는데 저 작품에 실제로 반도체가 붙고 있고 반도체가 기능을 하고 있고 전자제품이 PCB하고 연동을 하고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갈 때에 기업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을 전에는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이 이게 자연이었고 그래서 이런 자연 풍경이나 이런 나무, 돌들이 많은 소재가 됐지만은 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환경을 우리의 생활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갖가지 미디어 매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소재나 주제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그것이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술가들이 거기에, 그러한 경험이 없고, 작품에만 막 전념을 하다 보니까, 예. 다른 거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매체나 기업이 있으면은 작가들도 그것을 적극 동참하고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야 이게 기업하고 작가들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는 뭐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그 계획하고 하신 작업 방향이나 또는 이제 전시나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홀로그램으로 작업한 것이 몇 년 전부터 해왔지만은 국내에 적극적인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해외 위주로 작업을 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는 뭐 틈틈이 기회 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